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박창훈입니다. 여론조사 항상 못 믿겠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뭔가 여당에 대해서 문재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부풀린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지지율 추이가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상일 전 의원을 모시고 어떠한 일이 벌어졌고 그리고 또 앞으로의 추세는 어떨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참 맨날 뭐 조작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부정평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여론조사 하는 기관이 네네. 몇 군데가 있는데 네. 흐름은 비슷한 것 같아요. 예, 문재인에 대한 실망은 굉장히 커져서 네. 이제 부정평가가 늘 긍정평가보다 높게 나오는 게 일종의 이제 큰 흐름으로 정착이 됐어요. 네. 벌써 뭐 몇 주 전부터. 그러니까 네. 4.15 총선 직후의 민심과는 완전히 다른 민심. 그렇죠. 그러면 왜 민심이 이렇게 변했는지 일단 이제 말씀을 좀 드려야 되지만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특히 3일과 5일, 8월 3일과 5일 네.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서울교통방송 TBS, TBS 하면 어느 편입니까? 예, 너무 노골적이죠. 좌파 편이죠. 네. 이쪽에서 의뢰를 했고 리얼미터라는 여론조사 기관이 한 건데 리얼미터라는 여론조사 기관도 사실은 좀 저쪽에 우호적이다라는 이런 지적을 좀 받는 측면이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나온 여론조사 보면 물론 이제 여기서 나온 여론조사가 매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을 이렇게 한 달 전, 뭐 그다음 몇 주 전, 한 주 전 이렇게 쭉 비교를 해보셔야 흐름을 알 수가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 읽는 방법이 뭐냐면 네. 이 여론조사는 같은 기관이 조사한 거를 쭉 이 흐름을 시차를 놓고 흐름을 비교하는 거. 네. 그러니까 똑같은 날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여론조사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기관이 달라요. 네. 그럼 그거를 두 개를 비교하는 건 제가 보기엔 큰 의미가 없어요. 네. 하나의 여론조사 기관이 쭉 해온 거를 그 트렌드와 흐름을 비교하는 거를 네. 이제 보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나온 8월 3일부터 5일까지 한 네. 3, 4, 5일 사흘간 한 여론조사 결과가 1,510명 조사를 했고요. 네. 오차 범위는 이제 95% 신뢰도에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네. 사실 오차 범위가 5%포인트 정도 됩니다. 그리고 네. 이제 이 여론조사 저도 중앙일보 정치부장 하면서 기사 쓰면서 네. 여론조사가 뭐 1%포인트 차인데 네. 이걸 가지고 어디가 앞섰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말이 안 그렇죠. 돼요. 있는 그대로 써주면 돼요. 네. 그래서 통상 오차 범위 내에 있으면 어디가 우위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이렇게 봐야 돼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 나온 조사 보면 민주당 지지율이 35.6%, 네.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34.8%. 네. 그러니까 0.8%포인트 차이예요. 네. 그렇다면 이거는 거의 안전이 붙었다고 보면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흐름으로 보면 네. 민주당은 한 주 전보다 네. 2.7%포인트가 빠졌어요. 네. 그리고 미래통합당은 3.1%포인트가 올랐어요. 네. 합치면은 이게 5.8%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네. 이거 오차범위 밖으로 벗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심의 흐름은 민주당 지지가 빠지고 미래통합당 지지가 이제 올라가는 네. 거고 그러면 당연히 문재인 지지도 떨어지겠죠. 근데 네. 문재인 지지가 지금 긍정평가는 44.5%로 네. 전주보다 1.9%포인트 떨어졌어요. 네. 네. 그리고 부정평가는 이제 51.6%가 나왔단 말이죠. 네. 그럼 문재인의 부정평가는 긍정평가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많이 벌어져 있다. 그러면 문재인에 대해서 실망하고 이 문재인 정말 못하는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서 이제 네. 문재인에 대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분들이 훨씬 많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문재인 지지, 이 민주당 지지, 네. 이를 떠받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30대, 40대, 뭐 여성이란 말이죠. 네. 근데 여기서 다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30대는 10.1%포인트 떨어졌어요. 그건 굉장히 큰 폭입니다. 그렇죠. 한 주 만에. 네. 이거 왜 그럴까, 이제.
복합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여성 네. 지지도 3.4%포인트 떨어졌고 40대도 6.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네. 서울 지역에서는 지난주에도 미래통합당 지지가 높았어요. 네. 오차 범위 내에서. 그렇죠. 이번 주에도 통합당은 37.1%, 민주당은 34.9%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서울에서 계속 오차 범위 내에서 통합당이 앞서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서울 민심이 많이 달라진 거죠. 네. 그러면 이걸 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것들이 저는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물론 네. 여론조사 한 시점에 특정 큰 사건이 있으면 그게 많이 반영이 돼요. 네.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 보면 8월 4일 날 정부가 23번째 부동산 네. 조치를 내요. 뭐 13만 2천만 가구를 하면서 이 재건축을 용적률을 높여주되 네. 거기서 소위 초과 이득 생기는 걸 90% 환수하기 위해서 네. 그 용적률을 500%로 올려주되 그 올려주면서 생기는 집들 이제 집 수가 늘어나잖아요. 네. 주택 수가 늘어나는데 거기에 한 50%에서 70%를 공공임대로 전환해서 뭐 늘린다. 그런데 이 발표를 보고 재건축 추진하는 데서 아우 정말 좋은 정책이네. 우리가 혹해서 네. 이렇게 가봅시다 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주택 공급을 그동안 하지 않다가 이제 부랴부랴 땜질 정책을 내놨는데 네. 그것도 시장에서 영신통치 않게 지금 그렇죠. 반응이 나타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정권이 정책을 발표했는데 민주당에 있는 민주당 소속 구청장들, 네. 과천시장, 네. 노원구청장, 마포구청장,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의원들이 다 반발하고 났어요. 네. 아니 뭐 공공임대 좋은데 내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 네. 살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이쪽 그 주민들의 의견도 수용하지 않고 그냥 일단 지르고 본 거예요. 네. 그리고 반발이 생기죠. 이 님비라고만 지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님비는 맞아요. 그러니까 내 뜰에 네. 안 된다는 건 나쁜 거 맞네. 들어오는 거 안 된다. 네. 이런 이기주의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어요. 예컨대 태릉의 골프장을 아파트로 만드는데 네. 그 10,000가구 이상 뭐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사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거기가 교통 인프라가 그렇게 좋은 곳도 아닌데 네. 아니 여기에 이렇게 10,000가구 이상 저기 하면 일단 그 동네에서 허파 역할을 하는 태릉 골프장 그리고 뭐 시민들의 안식처가 될 수도 있는 이런 녹지 공간 네. 이거 없애고 아파트 숲을 만드는데 좋아할 시민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교통지옥 생기죠. 네. 주변 환경 인프라 나빠지고 그러니까 사전에 주민들 여론 수렴 과정도 없이 딱 정부가 지르고 보니까 반발이 나오는 측면. 그렇죠. 그러니까 님비 현상 플러스 정부의 졸속 네. 이게 결합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불만이 곳곳이 터져 나오는데 무엇보다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 네. 지금 23번째 발표했는데 시장에서 안 먹히고 있어요. 그렇죠. 7월 10일 날 22번째 정책을 냈더니 집값은 계속 올라가. 네. 그래가지고 느닷없이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수도를 이전하자. 그러니까 이제 세종시가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20대는 이미 이생망이라고 그래서 2승에서는 집 사기는 망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집 포기했어요. 30대 결혼도 하고 해서 집을 갖는 뭐 저축한 것도 좀 있고 집을 좀 갖기를 원하는데 집값 계속 올라가서 30대가 지금 좌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게 저는 반영이 된다고 봐요. 그 다음에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걸 뭐 우격다짐으로 통과시켜 가지고 네. 저기 했는데 이 사람들 예상대로 안 돼요. 여당 사람들. 시장에서는 아니 전세 2년 기간이었는데 이거를 2년 더 해가지고 4년 살게 임차인한테 4년 살게 해주고 올리는 거는 한 번 올리는데 5% 인상밖에 못하게 해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리 전세를 좀 높이 받아야 되겠다. 월세 높이 받아야겠다 하는 사람들. 그래 전세 매물이 막 없어지니까 새롭게 전세를 구하려고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네. 전세나 월세. 이 사람들은 막 전세값이 뭐 2, 3일에 막 억씩 올라가니까 좌절감 느끼는 거죠. 네. 그런데 이미 이제 전세 살고 있는 분들은 임차인들은 운이 좋아가지고 요번에 뭐 당연히 5% 인상에 딱 그 걸리니까요. 실링을 쳐놓으니까
뭐 5%만 좀 더 올려주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겠다. 그래봐야 2년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럼 2년 뒤에 어디로 가지? 집주인이 왕창 올려달라고 할 텐데. 네. 올리려고. 이제 우리를 내보내고 새로운 임차인 들여서 올리려고 할 거 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장은 좋은지 몰라도 2년 뒤가 걱정이 되고. 네. 그래서 이 정권의 정책이 이게 집 없는 사람은 집을 더 못 갖게 하고,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은 대출 규제를 해서 집을 또 못 사게 하고, 네. 한 집 가진 사람들 공시지가 계속 오르고 집값이 이 정권이 올려놓으니까 세금만 잔뜩 나가고, 네. 그 다음에 이 정권이 임대사업 하라고 해서 뭐 임대사업에 혜택을 주겠다고 했는데 느닷없이 이거는 이제 필요 없습니다. 정책 효과 다 달성했으니 네. 우리는 이제 임대사업자 뭐 혜택 없다. 네. 아주 임대사업자한테 세금 폭탄 때리고 집도 네네. 팔지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양도세 왕창 늘리고 취득세도 늘리고. 그러니까 집을 도대체 사지도 보유하지도 임대하지도 증여하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으니 네. 우리 국민들이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정권의 이 무능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환멸을 느끼기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30대가 이렇게 10%포인트 이상 떨어진단 말이죠. 네. 40대도 6.2%포인트면 많이 떨어진 거란 말이죠. 네. 20대는 이 정권에 대해서 많이 냉소적이에요. 일단 일자리하고 아르바이트 자리를 이 정권이 소득 주도 성장택 이걸로 거의 날려버렸기 네. 때문에 그래서 20대는 민주당 지지가 원래 높질 않아요. 그렇죠. 그 이제 여성은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좀 있었는데 네.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해서 이 정권의 사람들이 하는 거 보고 실망을 많이 했어요. 네. 도대체 피해자에 대해서 뭐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도 쓰고 그러니까요. 피해자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이 권력자들이 거의 없어요. 네. 문재인 지금까지 한마디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어디 박원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오거돈 전 부산시장, 네. 안희정 전 충남지사, 네. 미투하면 전부 민주당 쪽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이 정권이 정신 차린 느낌이 안 온단 말이죠. 여성 네.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지고 또 여성 역시 뭐 특히 30대 이상은 가정을 꾸린다면 네. 집에 대한 여러 가지 그렇죠. 고민이 있는데 정권이 해소를 안 해주니까 이 정권의 정책 실패, 무능의 문제 때문에 이제 화가 나고 실망을 하고 그래서 이제 돌아서고 있는 거고 그다음 선거 후에 민주당의 의석이 말이죠. 네. 열린민주당까지 뭐 이렇게 합치면 막 180석쯤 됩니다. 네. 근데 이 사람들 그 숫자 갖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국회에서 정말 자기들 멋대로 해요. 국회가 그렇죠. 거의 독재라고 봐야죠. 놀이터예요, 자기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부동산 문제로 고통을 겪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지금 길거리 나와서 문재인 뭐 의자 놓고 문재인 이름 붙여놓고 신발 던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나라가 네 거냐? 문재인 파면 뭐 이런 거를 지금 실검에도 올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민주당이 지금 국회 안에서 하는 거 보면 국회가 네 거냐 이거예요. 국회가 네 거냐. 네. 국회는 국민의 것 아닙니까? 국민의 그렇죠. 것. 민의의 전당이에요. 의석을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국회는 네. 다수가 마음대로 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미래통합당 103석 의석이 있는데 미래통합당을 지지한 국민이 41.8%입니다. 그렇죠. 민주당하고 한 8%포인트 차이밖에 안 나는데 네. 민주당이 하는 건 지금 100을 먹고 있어요. 이 행태를 보면서 국민들이 이거 아닌데 이게 민주주의냐. 네. 지금 민주당한테 묻고 있는 게 너희들이 무슨 과거에 민주주의 했는지 몰라도 너희가 하는 게 이게 독재지 민주주의냐. 네. 이 생각을 하면서 이 민주당, 이런 정권 안 되겠다. 벼르는 분들이 많다. 윤미향 사건 제가 다른 프로에서 이야기했지만 지금 민주당의 의원 아닙니까? 위안부 할머니들을 소위 이용을 해가지고 네. 국민들의 성금, 초등학생, 중학생 그 조막선들이 이렇게 돼지 저금통에 모아서 갖고 온 이런 것까지 어디다 썼는지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국민 세금으로 또 정의기억연대 지원을 했고 네. 그 윤미향이 어떻게 썼고 정의기억연대가 어떻게 썼는지 알고 싶어 하는데 민주당 만약에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이 그랬다면 민주당 뭐 국정조사하고 난리 났을 거예요. 특검에 근데, 뭐. 예, 맞습니다. 근데 민주당 뭐 해요? 아무 이야기 안 하고 그렇죠. 뭐 검찰이 수사 중인데 지켜보세요. 이러고 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검찰한테는 사실상 지금 수사 못하게 하고 있는. 그 수사 서부지검이 하나요. 네. 뭐 그런데 지금
지금 윤미향을 고발한 지가 이용수 할머니가 꽤 지금 됐죠. 선거 후에 고발했는데 네. 지금 8월인데 아직 윤미향까지 소환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이제 민주당은 남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혹하게 네.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에 있었던 일과 관련해서 억울하게 지금 소위 적폐로 몰려가지고 수사당해서 네. 그 억울함을 참지 못해서 목숨 끊은 전직 고위공직자들도 많은데 네. 자기 편을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그런데 추미애가 법무장관 아닙니까? 네. 신임 검사들 인간식에서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춘풍추상이다 이런 말. 춘풍추상으로 일을 해라. 좋은 말이에요. 문재인도 이 말을 좋아해서 네. 청와대 비서실 사무실마다 춘풍추상 액자가 다 걸려 있어요. 아. 그 춘풍추상이 뭐냐? 네. 대인 춘풍. 남에게는 봄바람처럼, 네. 지기추상. 나에게는 가을서리처럼 추상같이. 그런데 말은 좋은 말 다 써놓고 행동은 정반대야. 남에 대해서는 정말 모질게 추상같이 엄격하게 엄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어요. 네. 심지어는 없는 것도 만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채널A 전 기자 이동재와 네. 한동훈 검사장 사건 같은 경우는 없는 것도 만들어가는 그렇죠. 것 같아. 추미애가 이거는 네. 검언유착이라고 단정하면서. 네. 근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권력이 윤석열 솎아내려고 네. 지금 이야기를 만들어서 범죄를 억지로 만들려서 이렇게 끌고 온 건데 지금 그게 파탄나고 있는 건데 네. 남한테는 이렇게 가혹하게 해. 그런데 추미애 뭐라 그래요? 자기 아들 저 서울 동부지검이 수사하고 있죠. 카추사 그렇죠. 군대 갔다 왔는데 군대에서 뭐 몸이 불편하다 그래서 휴가 나갔는데 휴가를 한 번 더 연장하잖아요. 그러니까 휴가를 네. 20일을 썼는데 네. 귀대를 안 해요. 귀대를. 그렇죠. 그래가지고 같이 일하는 아니 근무하는 사병들이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네. 이랬는데 느닷없이 대의가 와서 아이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해가지고 휴가 또 한 번 연장해 주잖아요. 그렇죠. 이 사건이 고발됐는데 서울 동부지검이 제대로 수사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국회에서 이 문제가 나오니까 추미애 내 아들 울고 있으니 내 네. 아들 건드리지 마라. 소설 쓰지 마시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자기 문제는 자기 스스로 봄바람처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말하고 정반대로 하니까 이 위선적이고 표리부동이고 이중적이고 그러니 내로남불이라는 소리 듣죠. 그렇죠. 이런 행태들이 국민들이 얼마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동안 산전수전 다 겪었어요. 엄청난 정치적 사건, 네. 대통령의 자식들이 감옥 가고 비리 저지른 거 다 알고 있어요. 그거 네. 수사 어떻게 되는지 다 봐왔어요. 네. 그런데 이 정권 들어서 자기들과 관련된 거는 다 덮으려고 해요.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그 네. 대통령 문재인의 30년 지기, 문재인이 형이라고 부르는 그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문재인의 꿈은 송철호 당선이라고 문재인이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기현 울산시장 주변을 탈탈탈 그렇죠. 터는 과정. 네. 그리고 결국은 김기현 시장은 그걸로 그 검찰 수사가 대서특필되고 해가지고 상처를 입고 네. 울산시장 민심에 큰 변화를 주고 결국 송철호가 되는데 이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된 거 아니냐, 청와대 네. 하명을 통해서 울산시장 선거 공작이 이루어진 거 아니냐라는 네. 이 의혹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이 수사를 쭉 해오다가 네. 선거를 앞두고 수사를 일단 중단하고 선거 후에 하겠다 했는데 선거 후에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몰라요. 물론 그러니까요. 관련된 사람 일부는 이미 재판에 넘겨진 사람이 네. 있지만 그런데 이거를 윤석열 검찰이 더 수사 못하게끔 계속 현 살아있는 권력은 압박을 하고 있고 그렇죠. 윤미향 사건도 지금 후지부지 돼가는 느낌 이것도 압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어떻게 피해자가 고소하기도 전에 먼저 알았는지 그것도 규명해야 된다는데 이것도 제대로 안 하죠. 그러니까 그렇죠. 현 정권과 관련된 거는 다 봄바람처럼 살랑살랑 있는 듯 없는 듯 대하고 덮으려고 하고 소위 반대편에 있는 사람 거는 없는 것도 한동훈 우리 검사장 뭐 대표적이지만 없는 것도 만들어서 사람을 그러니까요. 잡으려고 하고 네. 이게 얼마나 위선적이에요.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냉철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여론조사에 반영이 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네.
민심은 더 이 정권이 정신 못 차리는 한 더 달라진다. 이 정권의 경제 정책은 이미 실패해요. 그건 그렇죠. 국민이 느끼고 있고 통계로도 확인되고 있죠. 네. 부동산 정책은 최악이에요. 네. 여기서 근데 이 사람들이 정신 안 차리고 계속 자기들 아마 밀고 갈 거예요. 김현미를 자르라는 여론이 80% 이상인데 국토부 네. 장관. 문재인이 안 자르고 가잖아요. 왜 안 자릅니까? 부동산 정책을 실패했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국민의 고통은 커집니다. 그럼 민심은 더 나빠져요. 그렇죠. 그럼 특히 서울 민심 나빠집니다. 수도를 아니 어떤 그동안의 국민의 여론 수렴 절차도 없이 느닷없이 부동산값 오르니까 수도를 이전한다고 질르고 보는 정권인데 실망 안 할 수 있어요? 이제 이렇게 민심이 달라지면 내년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확정돼 있어요. 네. 그다음에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몇 군데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경남지사 김경수 사건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아마 부산시장은 미래통합당이 이길 겁니다. 네. 지금 민심으로 보면. 서울시장을 미래통합당이 좋은 후보를 내서 이긴다면 이제 이 다음 내후년에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도 미래통합당이 이길 수 있어요. 물론 우리 시청자들께서 보시기에 미래통합당이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들 보시기에 그거밖에 못하느냐 네, 이런 답답하다고 질책과 느끼는, 네. 비판 들어야 할 것도 많아요. 그러나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조금씩 달라지려고 나름 노력을 하고 있고 네. 이번 국회에서 윤희숙 의원이 대정부 질문 5분 질문을 네. 통해서 적절히 국민의 민심을 대변하는 그런 지적을 했듯이 네. 그런 역할들을 더 해 나간다면 국민의 지지를 조금씩 더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전망이 저는 상당히 밝아졌다. 네. 미래통합당이 아주 잘해서가 아니고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더 노력을 해나가야 하는 과제가 있어요. 민주당이 정말 개판치고 너무 오만하고 너무 독선적이고 민주주의와는 정반대로 가고 추미애의 춘풍추상 그 말과는 완전히 반대로 이중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 오만하고 독선적이고 독주하는 권력의 회초리를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네.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저희들이 이제 이길 수 있고 꼭 이겨야 되겠다. 네. 이기면 우리가 내후년에 대통령 선거, 그다음 또 지방 권력, 우리가 정권 교체하고 지방 권력도 교체를 해가지고 네. 이 정권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입법, 잘못된 정책 완전히 대수술을 해야 된다. 이런 네. 생각입니다. 참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론조사 추이가 점점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다시 정권을 되찾아와서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게 정말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됩니다. 우리가 힘을 모으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신의 한 수 많이 보시고 구독도 눌러주시는 것도 있지만 이상일의 일석이조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많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